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친구 TV입니다. 은퇴 후 저렴하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취미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공허하고 무료한 기분이 드시죠? 이런 마음 저도 정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취미는 건강에도 좋고 삶의 기쁨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0세이신 김순자 어르신께서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처음 몇 달간 정말 힘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 보니 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던 문화센터에서 탁구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탁구반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못 치고 어색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탁구반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탁구를 치시고 탁구반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니신답니다. 이제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표정이 정말 밝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체 활동부터 시작해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 그리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까지 체계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체 활동 취미. 첫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이 또 있을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운동화만 있으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춰주고 관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하루 30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걸어보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새소리도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해도 좋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걷기를 할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평지에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약간의 오르막길도 도전해보시면 운동 효과가 더 커져요.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걸음수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하루 5,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서 10,000보를 목표로 해보세요. 숫자로 확인되니까 성취감도 크고 동기부여도 되죠. 아침 일찍 걷기를 하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걸으시면 하루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도 걷기의 큰 즐거움이에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시원한 새벽 공기,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쌓인 풍경까지 사계절 내내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한 정말 좋은 취미예요. 특히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걷기보다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시니어를 위한 전기 자전거도 많이 나와 있어서 힘들지 않게 탈 수 있어요.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보조해주니까 오르막길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멀리 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아요.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안전장비부터 준비하세요. 헬멧은 필수이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어서 안전해요.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도 착용하시면 더욱 좋죠. 자전거 선택할 때는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안장을 낮춰서 언제든지 발로 지탱할 수 있게 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높여가세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이나 공원을 달리면서 바람을 맞는 느낌 정말 상쾌해요. 경치를 보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운동 효과도 크죠.
한강 자전거 길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곳도 많아요.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다리 근력도 기를 수 있어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져요.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어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처음에는 동네 공원에서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서 연습하시고 교통이 많은 곳은 피해서 타시는 게 좋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부상 위험이 적고 관절 건강에 최적화된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하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되거든요. 물의 저항 때문에 같은 동작도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운동 효과가 커요. 아쿠아로빅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음악에 맞춰서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어요.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체중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체중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여름철에는 특히 추천드려요. 시원한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시면 비용도 저렴해요. 대부분 한 번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을 배워보시거나 물에서 걷기, 제자리에서 팔다리 운동하기, 물에 떠서 스트레칭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수영복과 수모 수경을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얕은 풀에서 물에 적응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시고 강사가 있는 시니어 수영교실에 참여하시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도 인사하게 되고 운동 친구도 생겨요. 규칙적으로 수영장에 다니다 보면 단골이 되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끼리는 금방 친해지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볼링입니다. 볼링은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죠. 협동심도 기르고 사교성도 높일 수 있어요. 볼링의 가장 큰 장점은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너무 더워도 볼링장에서는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실내 운동이라서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 있죠. 볼링은 생각보다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공을 들어 올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공을 늘리지 않은 순간까지 온몸의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해요. 특히 코어 근육과 하체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공부터 시작하세요. 남성분은 12파운드, 여성분은 10파운드 정도가 적당해요. 무리해서 무거운 공을 들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무게의 공으로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갑니다. 볼링화도 중요해요. 볼링장에서 빌려주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이 신발은 한쪽은 미끄럽고 한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볼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볼링의 묘미는 스트라이크를 치는 순간이에요. 10개의 핀이 한 번에 쓰러지는 그 순간의 쾌감 정말 짜릿해요. 처음에는 스트라이크가 어렵지만 스페어부터 목표로 하세요. 2번에 걸쳐서 모든 핀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시니어 전용 볼링 클럽도 많이 있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볼링을 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건전한 경쟁도 할 수 있어요. 볼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시니어 대회도 열리니까 참가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5번째는 탁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처럼 탁구는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에요. 순발력, 집중력, 유산소 운동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탁구공이 빠르게 오가니까 반사신경도 기를 수 있고 두뇌 회전도 빨라져요. 탁구반 찾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탁구반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드려요. 또는 네이버에서 우리 동 탁구반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탁구의 재미있는 점은 상대방과의 심리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을 보낼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지 예측하면서 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드라이브, 커트, 스매시 같은 다양한 기술을 배우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도 즐겁고요. 탁구 라켓 선택할 때는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고르세요. 처음에는 올라운드형 라켓이 좋아요. 공격형, 수비형보다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라켓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세요. 탁구는 나이가 들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실제로 80세, 90세가 되어도 탁구는 칠 수 있거든요.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평생 취미로 가져가기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탁구를 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작은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걱정거리들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어요. 일종의 명상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두뇌 활동 취미. 6번째는 시니어 보드게임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말고도 요즘에는 두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보드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게임들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입증되어 있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도 덜어줘요. 보드게임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게임은 규칙이 간단하고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머리를 쓰는 게임이라서 두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고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기르는 데도 좋아요. 보드게임 모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까운 도서관에 전화해보세요. 시니어 보드게임 모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내해드려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우리 지역 노인복지관으로 검색해서 전화해보세요. 루미큐브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숫자 타일을 조합해서 세트를 만드는 게임인데 순간적인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할리갈리는 반사신경을 기르는 게임이에요. 카드에 나온 과일 개수를 빠르게 세어서 종을 치는 게임인데 하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서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카드 게임이에요. 규칙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모임에서 하기 좋아요. 색깔과 숫자를 맞춰가면서 카드를 버리는 게임인데 전략도 필요하고 운도 따라야 해서 매번 다른 재미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복잡한 게임보다는 간단한 게임부터 해보세요.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게임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보세요. 7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10분 정도만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명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쉬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장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고 잠도 더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면역력도 향상되어서 감기 같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어요. 명상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방석 위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는 내쉰다고 말해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생각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유튜브에 명상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이드가 있는 영상을 따라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시니어 명상, 초보자 명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 이렇게 하루 2번만 해도 뭔가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요. 감정 조절도 잘 되고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어요.
감성활동 취미. 8번째는 지역 문화센터 수업입니다. 서예, 요가, 그림, 캘리그래피 등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어요. 비용도 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수업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생교육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전화해서 시니어 대상 수업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는 내 지역 이름 문화센터 시니어로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예를 배우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붓을 들고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서예는 명상의 효과도 있어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요. 완성된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면 뿌듯함도 크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시니어 요가는 일반 요가보다 동작이 부드럽고 무리가 없어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요. 특히 허리나 어깨가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림 그리기도 정말 좋은 취미예요. 수채화부터 시작해서 색연필화, 파스텔화까지 다양한 기법을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과일이나 꽃 같은 간단한 정물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풍경화나 인물화에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큽니다. 캘리그래피는 아름다운 손글씨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딱딱한 서예와는 달리 자유롭고 감성적인 글씨를 쓸 수 있어서 젊은 감각을 기를 수 있어요. 명언이나 시를 예쁘게 써서 카드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9번째는 중고도서 북큐레이션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 5권 정도를 모아서 내 인생 책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헌책방이나 알라딘 중고서점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책을 구할 수 있어요. 새 책보다 훨씬 싸고 절판된 좋은 책들도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지만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해요. 자서전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유명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도 됩니다.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요. 소설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적인 즐거움을 줘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읽는 소설은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세이는 작가의 일상적인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담 없이 한 편씩 읽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읽고 나서 간단한 토크감을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두 줄이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다시 읽어볼 때 그때의 생각과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읽은 책들을 친구들과 서로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 책 정말 좋던데 한번 읽어봐 하면서 서로 추천해주고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새로운 관점도 얻을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가벼운 취미 기록하기입니다. 볼링 점수, 산책한 거리, 책 읽은 날짜, 오늘 느낀 감정 등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해요. 기록을 하다 보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작은 성취라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죠. 아, 내가 이런 일도 했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볼링에서 120점을 쳤다. 손자가 전화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웃집 할머니와 오랜만에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운동 기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걸은 시간, 수영한 거리, 탁구 친 시간 등을 적어두시면 자신의 운동량을 파악할 수 있고 목표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더욱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정 일기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뻤는지, 어떤 일로 속상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요. 사진과 함께 기록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본 예쁜 꽃, 맛있게 먹은 음식, 만난 사람들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기에 붙여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때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를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즐겁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져요. 힘들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추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0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12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비용 부담이 적은 걷기나 명상부터 해보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지속성이 훨씬 높아져요. 주 23회 정도만 꾸준히 해도 생활의 활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니어 관련 정보를 더 찾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노인복지 검색하시거나 거주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어르신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시니어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삶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취미 활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취미 오늘부터 하나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